스마트 재료 설계 실험실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실험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홍수 교수입니다. 오늘 실험실 소개는 지도교수 소개부터 해서 연구실 홈페이지 소개까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아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항공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 미국 오하이오 데이톤에 있는 미 공군연구소 연구원으로 1년 정도 포닥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연구교수, 대구 가톨릭대학교 기계자동차학과 전임 강사로 있다가 2010년도에 우리 학과에 조인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 학교에서 저기 BK21, 4단계 BK21 자율지능기계 시스템 미래인재 양성팀이 선정이 되었고, 제가 현재 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첨단 소재 기반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단을 수주를 해서 제가 현재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시아 논문 155편, H인덱스 31로 기계공학 분야에서 연구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전산역학, 구조해석, 적응구조 설계, 구조 최적화, 에너지 하베스팅. 최근에는 이러한 것들 도메인 기계공학에 대한 도메인 날라지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융합된 건전성 평가, PHM 분야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박사 과정에서는 항공공학 전공이었기 때문에 나사 랭 리서치 센터나 나사 글렌 리서치 센터, 아미 리서치 오피스, US 에어포스 등의 펀딩에 기초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귀국 후에는 연구재단이나 직영부, 산업통상자원부, ADD,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의 과제를 주로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실험실은 크게 5개 분야의 연구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 이름은 스마트 머티리얼즈 앤 디자인 랩에 이제 이 이름을 따서 SMD 랩으로 만들었고, 우리 실험실은 주로 스마트 구조 설계, 스마트 재료 개발, 전산역학, 생체역학, 건전성 예측 및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실험실은 국제 공동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스위스 제네바 대학 해소소로 지금 브랜드가 나와 있는데, 여기와는 한 스위스 국제 공동 과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ASU, UMBC, 뉴멕시코 텍은 이번에 우리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인재 양성 사업단 사업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ASU에는 우리 이혜원 학생이 가 있고, ASU에는 황현우 학생, UMBC에는 이혜원 학생, 뉴멕시코 텍에는 현재 박수구 학생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지금 노영림 학생이 조지아 텍으로 파견 나와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실험실에서는 현재 국제 공동 연구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실험실에 주로 하는 연구 분야를 보면은 먼저 PHM인데, Prognostics and Health Management를 약자로 PHM이라고 합니다. 이 PHM 기술은 주로 이제 기계나 항공기, 아니면 발전소 등 다양한 산업 시스템의 이상을 IoT 센서 등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상을 감지하고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뭐가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 실험실에 수행하는 과제 중에는 로보틱 PHM도 있고 파워플랜트에 대한 PHM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 머티리얼 분야인데요. 제가 예전에 연구교수를 하면서 많이 했던 연구인데 아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머티리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텔리전트 머티리얼, 지능 재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재료 자체가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서 우리가 이 외부의 압력이 얼마냐, 응력이 얼마냐, 온도, 자기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 재료 중에 하나인 일렉트로액티브 페이퍼에 대해서 디바이스 디자인이나 성능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들을 진행했었고, 최근에는 나노 파티클들을 이용해 가지고 슈퍼 캐패시티나 센서나 일렉트라이트 카탈라이트 등의 적용이 가능한 재료를 만드는 쪽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트럭처는 이런 스마트 머티리얼을 이용을 해 가지고 스트럭처에 부착을 시켜서 스트럭처 자체가 외부의 자극을 감지를 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드백 컨트롤을 통해 가지고 시스템의 리스판스를 정하게 하는 그런 것들
대한 통칭입니다. 주로 응력 해석을 스마트 스트럭처에 대한 응력 해석도 많이 진행했었고, 보통 우리 스마트 스트럭처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동 제어,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기술, 아니면 소음 저감 기술,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액석인데, 기본적으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제 유한요소 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실험실의 가장 기본 연구 분야 중에 하나이고, 최근에는 이 KT100 항공기 테일 스트럭처의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해서 유지보수 주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복합체에 대한 딜라미네이션 모델링을 개발하는 것과 파워 플랜트의 터빈 폴트 모델을 개발을 해서 고장 진단하는 쪽에 적용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체역학 분야인데 바이오메카닉스. 바이오메카닉스는 말 그대로 바이올로지컬 시스템의 구조나 어떤 반응에 대한 것들을 역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분야이고,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이 뼈의 얼라이먼트를 맞추는 기법을 이미지리스 내비게이터라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접촉 없이 이미지 정보만을 가지고 정렬하는 기법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이퍼서미아 마그네틱 나노 파티클을 이용한 하이퍼서미아라고 박테리아 감염이나 아니면 암 같은 경우도 실제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나노 입자를 그 암세포나 박테리아 주위에 가져다 놓고 외부 자기장으로 가진을 해서 한 40도에서 45도 정도의 고열을,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높은 열은 아니지만 인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온도인 고열이라고 하는데, 그 열로 온도를 만들게 되면은 세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아니면 박테리아를 죽이는 그런 치료 기법을 하이퍼서미아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의 NIH에서 지원을 받아서 미국의 켄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김민호 교수가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크게 5개 분야,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작년 올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학원 인력 양성 사업을 큰 걸 2개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지금 본교 대학원을 오게 되면 굉장히 큰 지원을 받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싶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4단계 BK21 사업입니다. 우리 사업단 이름은 자율지능기계 미래인재 양성 사업팀이고, 거의 학과 교수님 절반 정도 여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단에서 큰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첨단 소재 기반 스마트 팩토리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학원생들이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해외에서 현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험실의 장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4단계 BK21 사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석사는 70만원 이상, 박사는 130만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K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님 실험실에 지나갈 경우에 최소한 이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 우리 학교에는 학석사 연계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가 있고, 학사 연계 과정 시에는 대학원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동국 미래인재 장학 2를 통해서 학부 때는 학기마다 200만원 생활비 지원을 받고, 석사 과정 중에는 등록금 면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 진행하고 있는 과제에 참여 시 학사과정 학생은 최대 100만원, 석사과정 학생은 최대 180만원, 박사과정 학생 최대 250만원. 이 금액은 국가에서 정해준 상한 금액입니다. 이 이상은 받을 수가 없고, 여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실험실에서는 보통 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행 과제입니다. 보면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진행한 과제이고, 한 5개 과제는 지금 완료를 했고, 연구재단이나 회사원 프레딕트도 있고, 한전도 있고, 공공기술연구소도 있고, 그죠? 산업기술연구원 이런 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은 이러한 과제들 중에 하나를 맡아서 같이 참여를 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실험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나 국내학술대회 한 학기에 최소한 4-5번씩 학술대회에 참여를 하고,
학술대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연구 실적을 본인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실험실에서 전적으로 학술대에 참여하는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달에 제주도에 있었던 PHMAP 학술대회인데, 이때 제가 이게 학술대회에 사무총장을 맡아서 학술대회를 주관을 했고, 참여한 우리 학생들도 베스트 스튜던트 페이퍼 어워드나 뭐 프레젠테이션 어워드 뭐 이런 것들을 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11월 중순쯤에 제가 이제 IJPM 정밀공학회에서 이게 Highly Commended Paper Award를 받았었는데, 그 사진들이고, 이거는 이제 기계학회, 이건 아마 전상부종학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학회에 우리 학생들이 참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 구성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지도교수고, 우리 실험실은 연구 실적이 아주 많기 때문에 연구교수가 많이 있습니다. 닥터 시바, 인도 연구교수인데 스마트 머티리얼을 담당하고 있고, 닥터 아시프 칸, PHM 쪽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박사를 받고 연구교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살만 칼리드, 올해 2월달 우리 실험실 졸업하고 지금 연구교수를 하고 있고, 컴퓨테이셔널 메카닉스 쪽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진우 박사는 8월달에 뉴욕 시라큐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8월달에 우리 스마트 팩토리 사업단으로 실험실에 조인을 해서 현재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박사과정 학생이 이렇게 3명이 있고, 석사과정 학생 4명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3명은 얘기했듯이 올해 8월 달에 ASU, 뉴멕시코텍, UMBC에 파견을 나갔습니다. 내년에 조지아텍에 파견 나갈 예정입니다. 노인능 학생. 그리고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김성준, 김돈, 김준영 학생이, 김성준 학생도 입학하자마자 내년에 ASU로 파견 나가서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 김돈, 김준영 학생도 마찬가지로 해외 파견 예정입니다. 국제공동연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적극 지원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졸업생들 보게 되면, 우리 실험실 졸업생들 중에 한민호 교수는 학부연구생으로만 들어와 있다가 이제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 학교의 교수로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실험실 1호 박사인 황빈 교수는 중국 친구인데 닝보 대학에서 지금 교수를 하고 있고, 방금 얘기한 아시프 칸이나 살만 칼리드, 우리 실험실에서 박사를 하면 대부분 다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은 석사를 할 경우는 SDS 엔진이나 원프로젝트 같은 회사로 다 취업을 했고, 우리 이현성 박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실험실에 석사를 하고 ASU에서 박사를 한 다음에 올해 10월 달에 귀국을 해서 현대 자동차 남양연구소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승민균 학생은 아까 나왔던 UMBC, 우리 실험실에 석사를 하고 UMBC에서 박사를 했는데, 지금 NIH, 미국의 NIH에서 이제 의공학 쪽으로 인턴을 하고 있고, 아마 NIH에서 취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실험실 졸업생들은 전문 연구원으로서 능력을 100% 이상 발휘한다고 보면 됩니다. 연구실 뭐 관련해서는 우리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한 거 보도록 하고, 질문사항 있는 경우에는 우리 지금 석사과정 학생이 노영림 학생밖에 없는데, 노영림 학생한테 문의를 하거나 나한테 문의를 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이 실험실 소개 자료는 우리 실험실 홈페이지 PDF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한 친구들은 다운받아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실험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종현 교수님 연구실 소개를 맡은 박사과정 김영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학원 페어에서 임종현 교수님 연구실 어떤 연구 진행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론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동축반전 드론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안전한 드론 해서 기존의 쿼드쿼터랑 차별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티드 팬 형태로 안쪽에 이제 두 개의 프로펠러가 들어가고 아래쪽에 플랩이 들어가서 설계, 시뮬레이션, 성능 실험, 그 다음 소음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내장 안쪽 부분에 내장재로 소음 저감 복합 재료를 적용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드론을 통해서 대기 환경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가스 센서들을 부착해서 어떻게 하면 가스 센서를 최적화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축반전 드론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추력이 기존의 쿼드콥터의 동일 사이즈보다 좋다라는 거에 기반했는데요. 이렇게 스러스트 값이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에 따르면 이제 반지름의 4승에
비례해서 추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동축반전 드론에서 더 높은 추력을 통해서 무거운 페이로드가 증가시켜서 무거운 것도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고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제품으로 만들어서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고요. 비행을 했을 때 이렇게 비행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카메라도 설치해서 무선으로 영상 송수신도 가능하게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두 번째 버전으로 개발한 드론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외선 촬영까지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서 야간에도 비행하면서 촬영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밑에 플랩이 이제 움직이면서 제어가 되는 형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티드 같은 경우에는 측풍, 그 옆에서 부는 바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비행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어 바람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렇게 케이지 드론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비행 테스트를 진행한 모습입니다. 저희가 치안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광등도 설치를 해서 비행 테스트를 야간에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실은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스 센서 쪽으로 해서 박민욱 연구원이랑 곽원석 연구원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인디움 옥사이드, 메탈 옥사이드 기반의 물질들이랑 메탈 올가닉 프레임워크 MOF라는 물질을 같이 혼합해서, 이 MOF라는 이 물질이 이런 식으로 망 구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제 원하는 가스 분자만 통과할 수 있게 그렇게 필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타겟 가스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MOF를 인디움 옥사이드에다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디움 옥사이드에 MOF를 코팅하게 되면 이렇게 안쪽은 인디움, 바깥쪽은 MOF로 구성되게 되고요. EDS라는 측정을 통해서 실제로 이 원소들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를 확인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 가스 측정 시스템을 통해서 특정 가스에서 반응이 민감하게 나오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이퍼서미아 관련해가지고 이 인디움 아이언 옥사이드 물질의 쉐입을 변형해서 이제 자성의 특성을 바꾸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서미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자성 물질을 이제 암세포가 있는 부위에 이제 위치시켜서 이제 열을 발생시켜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치료법인데요. 거기에 활용될 수 있는 물질을 연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동그란 모습, 네모난 모습, 세모 모습, 이 모습 쉐입별로 자성의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메인 아이템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이제 페롭스카이트 물질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파우더를 만들고 나노필름을 만들고 그렇게 나노필름을 측정을 통해서 이 특성을 분석해서 뭐 결정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광학적 특성, 자성 특성, 전기적 특성 등 다양한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페롭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형상별로 그다음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물질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솔라셀, 태양광 발전이나 아니면 LED 소재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으로 저희는 이제 페로익이라는 물성을 연구를 해서 현재 논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크리스탈 형태를 만들어서 결정 구조의 차이,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차이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나노 와이어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서 이 TEM이라는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걸 활용해서 이 와이어를 이제 5마이크로 스케일 바로 측정한 5나노 스케일 바로 측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보이면 격자 구조가 실제로 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서 원자의 구조 배열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합니다. 다음 또 한 가지로 이제 2D 물질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2D 물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이제 그래핀 같은 경우에 2D 물질인데 이 페롭스카이트도 역시 층상 구조이기 때문에 2D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D 물질을 만들어서 물리적 특성을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크리스탈을 만든 건데 파우더랑 다르게 이제 파우더는 이제 폴리크리스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싱글 크리스탈을 통해서 저희가 소자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지금 물리적 특성을 확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주제로는 이제 물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제 전기 생산 소자 연구를 이제 고우뜸 연구원이랑 백진우 연구원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레독스 리액션이라는 그런 반응을 활용해서 물 분자에서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가 생성되는 원리를 활용해서 이제 시간에 따른 그런 전기적 측정도 하고 뭐 직열 배열, 병렬 배열에 따른 측정도 진행하고 그다음 일정 시간 지나서 다시 물을 줬을 때도 전기가 생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볼테이지랑 커런트, 전류, 전압 이렇게 두 가지 다 측정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루 LED라는 걸 연결해서 물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했을 때 이렇게 LED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다라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주현 교수님 연구실에서는 이제 나노 물질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전기 생산 소자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의 스마트 시스템 실험실 소개를 맡은 학부연구생 김아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실험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봉환 교수님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제어 및 시스템 분야를 전공하셨으며 해당 분야에서 데미지 디텍션과 데이터 드라이븐 머신러닝을 연구하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원흥관 6층 E 631호에 계시며 저희 실험실은 F603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에서는 한 분의 박사과정분과 사무선생님, 그리고 2명의 학부연구생이 있습니다. 연구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System and Control, Signal and Image Processing, 머신러닝 앤 딥러닝입니다. 이어서 저희 실험실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드론 머신 비전을 활용한 동토 지역 자원 이송망 모니터링 시스템의 제작입니다. 전자장비나 외부 전력을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배관의 변형 및 지지부 이탈 상태 확인을 위해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을 합니다. 이는 머신 비전을 통한 고효율 감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속 열차용 감속기 진동 진단 알고리즘 개발입니다. 진동 신호를 측정하고 분석하여 감속기의 비정상 가동 징후를 사전에 판단해 데이터를 토대로 결함을 탐지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회전기기 건전성 시각화를 위한 다차원 데이터 분석 기술입니다. 회전기기에 대한 결함 및 비정상 운전 상태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고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정보 기반 시계열 데이터 입출력 기반 시스템 식별 기술입니다. 영상 정보에 기반한 시스템 모델링을 이용해 시스템의 안전 진단에 활용했습니다. 드론을 활용해 항공 촬영을 하는 머신 비전을 통한 고효율 감시 시스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마트 시스템 실험실에서 앞으로 진행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간과 산업 분야 모두에서 부각되고 있는 센서, 데이터 처리, 그리고 시스템 무결성 모니터링과 다양한 유형의 인베디드 시스템 또는 4차 산업혁명의 IoT,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딥러닝 기반 데이터 과학, 센서 결함의 감지 및 격리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는 현재 석사과정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실험실로 찾아오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이승준 교수님의 나노소재 설계 실험실 석사과정 최진웅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은 나노소재 설계 실험실이고 지도 교수님으로 이승준 교수님과 2명의 연구 교수님, 1명의 석박통합과정 대학원생, 그리고 1명의 석사과정 대학원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수 연구실은 6층에 있고 실험실은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반의 연구를 하고 있고 나노소재 또는 차세대 신소재, 설계 및 생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며 배터리 성능 향상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노 구조물 제작 및 응용, 주로 CNT나 그래핀에 관심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주제는 2차 전지의 노화 현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토픽 몇 가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래핀을 만드는 방법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최근에 소개된 방법에 의하면 전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롤러에 전기장을 가해주면 일정한 패턴의 그래핀들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하중을 가해 주었을 때 그래핀을 더 잘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의 힘이 가해져야 이러한 그래핀을 얻을 수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분자 동력학이라는 원자 단위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원자 하나하나를 모두 모델링하며 여기에 일정한 하중을 가해줘서 어떠한 하중을 가해줬을 때 그래핀이 한 장으로 분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기판에 어떠한 코팅 물질을 접착했을 때 원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 달라져서 여러 장의 그래핀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나노 소재를 이용한 복합재의 강도 측정을 할 때 우리가 보통은 이러한 인장 시험을 통해서 신소재의 강도를 측정하곤 하는데 원자 단위의 모형을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실험실에서도 이러한 CNT의 크기에 따른 스트레스 스트레인 커브를 얻어본다거나 또는 실험으로는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내부에서의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파괴 현상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실에서 관심을 가지는 리튬 배터리인데, 배터리의 다양한 현상들 중에서도 배터리의 노화 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계속 쓸수록 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배터리의 기계적 관점으로 접근을 시작하여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보이는 그림은 배터리의 노화 현상에 대한 기계적 관점의 한 가지 예시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여러 번 충방전하고 나면 전극에 크랙이 가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크랙이 발생하는 이유는 전극 입자에 리튬이온이 입출입을 하면서 부피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응력이 발생하면서 응력이 과도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크랙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원리는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입자의 크기나 충방전의 속도에 따라서 크랙이 얼만큼 나타나는지에 대한 정량적인 상관관계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배터리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멀티스케일 모델을 이용하여 원자 단위의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연속체 모델의 파라미터를 구하고 이를 유한요소 모델에 입력을 해서 입자의 크기나 충방전 속도에 따른 분리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리튬 배터리의 기계적 구성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음극 및 양극재와 전해질 재료들 간의 상관관계를 공부하여 배터리 충방전 시 구성 입자 간 주고받는 영향들에 대해 심도 깊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배터리는 기계적 접근뿐만 아니라 전기화학적 접근이 모두 복합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배터리에 대하여 기계적 관점의 접근을 시작으로 컴솔 멀티피직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배터리에 대해 전기 기계적 접근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컴솔 멀티피직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배터리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히 충방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충방전 속도의 변화에 따른 전극 재료의 변화에 대해서도 깊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험실의 장점은 다양한 해석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고, 국내 어떤 설계 관련 부서나 연구소, 외국 박사과정 진학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기계뿐만 아니라 재료나 화학, 나노공정, 바이오 등 새로운 분야의 진출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승준 교수님의 나노 소재 설계 실험실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저희 실험실에 관심이 있는 학생은 언제든지 저희 지도 교수님과 상담을 하실 수 있고, 지도 교수님의 이메일로 연락을 하여 상담 시간을 잡거나 질의응답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많은 호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랙티브 로보틱스 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랩을 맡고 있는 임수철이라고 하고요. 우리 랩은 2016년에 처음 생겨서 로봇, 그리고 로봇에다가 어떻게 하면 지능을 넣을까, 그리고 실제로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하면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련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하면 인터랙션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인터랙션 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어떻게 하면 지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원격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제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태를 어떻게 하면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햅틱스라고 해서 사람의 촉감을 모방할 수 있는 로봇의 촉감,
센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촉감을 인지해서 어떻게 하면은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의 원격 제어들도, 그 원격 제어를 함에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딜레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안정성의 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뿐만 아니라 컴퓨터 또는 핸드폰 또는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인터페이스를 잘 만들어서 쉽게 쓰고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구실에서 연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해서,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현재 로봇을 제어한다거나 또는 상태를 예측하는 그러한 이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 팔을 이용을 할 때, 실제로 어떤 물체를 잡을 때 일반적으로는 센서를 보통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센서의 경우에는 워낙에 고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로봇에다가 붙이기도 어려운 그런 이제 환경이 주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수술 로봇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래서 사람이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사람이 누르는 것을 영상을 보고도 어느 정도의 힘인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로봇을 활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로봇이 눌렀을 때 힘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하는 그런 연구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동영상을 보시면 오른쪽이 센서에서 나오는 값이고 아래쪽이 영상을 통해서 힘을 예측하는 결과인데요. 보시면 센서로 센서로 측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영상으로 예측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로봇의 상태 또는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이고요. 최근에는 로봇을 원격으로 제어를 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격으로 제어하려면 당연히 그 네트워크를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네트워크를 통과함에 따라서 딜레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독일에 있는 로봇을 제어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또는 뭐 우주에 있는 로봇을 예를 들면은 그 제어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딜레이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런 딜레이는 조종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을 이제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사람이 조종하는 정도를 가지고 실제로 로봇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재생성해서 미래에 있는 영상을 예측을 하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그 천천히 들어오는, 1초에 한 번씩 들어오는 영상을 가지고 조종하는 입력들 또는 센서의 값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영상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원격으로 제어할 때 영상의 그 지연을 조종하는 사람은 지연 없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연구들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꼭 로봇에다가만 적용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자동차에다가도 적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용자가 원격에서 자동차를 조종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자동차와 그 조종사 사이에는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딜레이를 어떻게 하면 줄여줄까, 뭐 이런 연구들도 요즘에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영상은 제일 위에 있는 영상이 실시간 영상이고요. 저 영상을 이지만 실제로 조종사가 보고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1초 뒤에 있는 영상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 우회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핸들을 미리 틀어야 될 텐데, 근데 1초 뒤에 영상을 보고는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면은 시스템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조종사가 운전하는 그 정도를 보면서 미래에 그 어떤 움직임을 할지를 예측을 해서 그걸 활용을 해서 실제로 자동차를 제어를 하는, 그래서 미래의 영상을 예측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수술 로봇을 원격 제어하는 연구들도 현재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랑 같이 연구를 했던 과제인데 실제로 이 수술 툴의 끝에다가 촉각 센서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그 촉각 센서를 가지고 실제로 저런 이제 심장 모델이기는 하지만 이런 모델을 잡아당길 때, 그러면 원격에서 그 사람이 실제로 저거를 잡아당기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원격 제어하는 방법, 그리고 전체 시스템도 당연히 구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안정성 있게 만들까, 이러한 이제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또 촉각 센서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촉각 센서는 뭐 예전에는 간단하게 플라스틱 기판에다가 넣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한 머티리얼들을 활용을 해서 촉각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각 센서를 개발하고, 그리고 단순히 촉각 센서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촉각 센서를 이용을 해서 만약에 로봇 손에 붙어 있으면 이 로봇 손이 예를 들면 물체를 문지른다거나 또는 물체를 잡는다거나 할 때 이 물체의 재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물체가 어떤 물체일 거라는 것을 딥러닝을 활용을 해서 예측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연구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는 이제 엑소스켈레톤을 좀 변형한 것인데요. 실제 재활원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과제를 한 내용인데요. 착용형 로봇을 좀 더 이제 응용을 해서 실제로 고유수용성 감각이라고 해서 이제 그 뇌병변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감각들이 떨어지게 됨에 따라서 뭐 낙상을 한다던가 팔의 기능이 떨어진다던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측정하는 시스템이 과거에는 그냥 눈대중으로 측정을 한다던가, 또는 이제 뭐 각도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측정을 했었었는데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엑소스켈레톤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든 경험을 가지고 실제로 장치를 개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를 측정하는 방법이 기존에는 단순히 각도만을 측정했다면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안에다 모터를 집어넣어서 한다던가, 이런 이제 연구들도 저희가 수행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더 하고 있는, 물론 과제는 아니지만 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뇌파나 EMG 신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인터랙션 하고 있는 폴스를 예측을 한다던가, 또는 자세를 예측한다던가, 이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머티리얼을 통해서 촉각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 연구실 단독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을 갖고 있으신 다른 교수님과 같이 해서 효율적인 보행을 위해서 이제 우리 쪽에서 그쪽에 하드웨어를 만들고,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지능을 넣어볼까, 이런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에 대해서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로봇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 또는 많은 아이디어들을 구현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문화관 Q동 305가 우리 실험실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요 그림이 이제 연구실 사진인데요. 한번 오셔서 구경하시기도 하고, 또 관심 있는 친구들은 또 그 연구실에 와서 또 로봇에 관련한 것들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여기에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소프트로보틱스 연구실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프트로보틱스 연구실의 지도 교수님은 한민우 교수님으로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치시고 서울대와 하버드에서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교수님의 연구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기계제도, 어드벤처 디자인, 디지털 제조, 소프트 로보틱스 수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연구 분야, 진행 중인 과제, 구성원, 장학 지원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연구실의 주요 연구 분야는 크게 창의 설계와 스마트 제조, 그리고 스마트 액추에이터와 소프트 로봇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요 연구 키워드는 과정에 따라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창의 설계, 공정 연구, 스마트 재료, 응용 시스템 개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스마트 재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재료란 외부 환경에 자율적으로 반응하는 자율 반응성을 지니는 재료들을 포괄합니다. 특히 부드럽고 유연한 스마트 재료, 지능형 섬유 및 텍스타일, 형상 기억 재료, 복합 재료, 유전 탄성체 등을 개발하고 개발한 스마트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창의 설계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프트 기계 구조물, 생체모사 로봇 등 스마트 재료를 사용하는 기구부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적용된 설계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제조 고려 설계, 환경 고려 설계, 생체모사 설계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설계 구조물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연구에서는 스마트 재료의 활용과 생산을 위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정 기법을 연구 및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정을 연구하며 3D, 4D 프린팅, 폴리머 공정, 하이브리드 생산과 같은 선진 공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응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그 예로 소프트 구동기와 센서, 웨어러블 디바이스, 소프트 로봇, 인공근육, 드론이 있습니다. 수행 완료된 과제는 다음과 같으며 인공근육 및 드론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연구실에서 진행 중인 연구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축성 전도체를 포함한 텍스타일 구동기 개발 연구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다양한 움직임 및 구현이 가능한 유연한 섬유 구동기를 개발하고 이의 거동 특성에 따른 성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슬관절 취환 모의수술 지원용 인체 골격 모델 개발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받아 공동 연구로 진행되며 저희 연구실에서는 슬관절부 형상이 반영된 정상 무릎뼈와 질환 무릎뼈 모델을 제작하는 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비행 로봇 지능형 소재와 구조 개발을 위한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원받고 있으며 다기능 비행 로봇을 위한 지능형 소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전 탄성체 기반의 소프트 구동기와 응용 디바이스 개발에 관한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유전 탄성체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구동기를 개발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 과제를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실은 한민우 교수님 지도 아래 석박사 연구원 대학원생 3명, 학석사 연구원 1명, 그리고 3명의 학부 연구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학부 연구생이 연구실에서 여러 분야의 개별 연구를 지도받았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수님 및 학생 연구원들은 최근 1년간 다양한 분야의 학술 대회 및 학회를 참가하고 발표하며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최우수 논문상과 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장학금은 학과 참여 사업인 BK21 사업 장학금, 연구과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우수 연구 성과물에 대하여 학생연구원의 국내의 학술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사과정 진학에 대한 장학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더하여 해외 파견 장학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주요 협력대학 및 연구실은 하버드대학교, 카네기 멜론 대학교, 남양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칭화대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학부 연구 및 대학원 진학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이재용 교수입니다. 전산역학 및 설계 연구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다양한 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석과 설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해석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복잡계 현상 해석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연구를 수행을 합니다. 복잡한 이제 비선형 움직임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유체와 구조가 연계된 해석,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대리 모델링 또는 메타 모델링 기술, 그리고 모델 축소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첫 번째 분야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구조 최적화 또는 이제 최적 설계 관련 연구가 다른 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물리계 또는 이제 비선형성 등의 복잡한 현상을 고려해서 대형 구조물이나 시스템의 구조 최적 설계를 수행하는 것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상 최적 설계를 수행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연구, 그리고 설계로 연결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이제 여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먼저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우수신진 연구를 이제 연구 책임자로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CRC 선도연구센터에 참여해서 특히 그 이그룹의 치안용 드론 개발의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과제로는 이제 코렌텍이라는 국내 인공관절 1위 기업이랑 국제 공동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전력 전력연구원의 기초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BK21 교육연구팀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연계 인재성장 사업에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실 구성원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2019년부터 이제 기계학회,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학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진행했던 기계학회에서는 저희 연구실 소유진 연구원이 우수학생 발표상을 수상한 경험도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한국전산구조공학회도 참석을 했었고요. 저희 연구실 구성원들 소개를 해드리자면, 현재 이제 소유진 연구원 박사과정 2년차이고요. 그리고 박영근 석사과정 1년차, 그 다음에 박지현 연구원 박사과정 1년차, 그리고 이혜재 연구원 이제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내년에 연구실 입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6개월간 해외 연수를 하고 있는 천승희 연구원, 현재 석사과정 2년차, 이렇게 이제 5명의 연구원이 저희 연구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창 좀 성장 중인 연구실이라서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나 연구실 학생들에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2019년 미래전략 핵심 트렌드를 인텔리전트, 디지털, 메시 등 3가지로 꼽고 자율이동체, 증강분석, AI 주도 개발, 디지털 트윈, 엣지 컴퓨팅, 몰입 경험, 블록체인, 스마트 공간, 디지털 윤리와 프라이버시, 양자 컴퓨팅을 10대 기술 전략 트렌드로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텔리전스 로봇 융합 산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선정한 17대 신성장 동력 분야 중 하나로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는 대표적인 미래 유망 기술 분야입니다. 로봇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서 6대 공통 핵심 기술로 구성되어 있고요. 국내 로봇 시장은 2023년 15조 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장은 앞으로 연평균 5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관련 기술은 무인 자동차와 무인 항공기, 중공업을 비롯한 모든 제조업, 에너지, 바이오공학 등 다양한 생산 활동에 원천 기술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건설, 가전, 전자산업의 핵심 기술과 밀접한
광범위한 응용 분야와 방대한 인력 수요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리전스 로봇 융합 전공을 졸업한 뒤에 진로 분야와 취업 분야는 다양합니다. 로봇 기술은 빅데이터, IoT, 센서 기술 등을 바탕으로 가전제품, 모바일, 로봇 등의 산업 전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새롭게 생길 직업군 또한 로봇과 연관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인텔리전스 로봇 융합 전공과 관련한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인공지능 개발자, 로봇공학 기술자, 로봇 연구원, 인공지능 연구원, 인공지능 융합 기술자, 자율자동차 공학 기술자, 자동화 시스템 설계 및 제조자, 기계공학 기술자 등이 있습니다. 기업체 쪽에선 자율주행 로봇, 무인 자동차, 드론 등의 차세대 핵심 산업인 자율사물 분야, 원격 제어 로봇, 로봇 지능, 컴퓨터 비전, 딥러닝 등의 인공지능 시스템 분야, 3D, 4D 프린팅, 지능 재료, 전기, 통신, 가전, 로봇 산업과 관련된 생산 기업, 국내 굴지의 전자통신 관련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지능형 제어 시스템, 사물통신 등의 산업체, 교육, 해양, 국방사회안전, 의료복지, 제조 분야 등의 로봇 활용 산업체 등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소 쪽에선 기계, 전기, 전자, 제어 계측, 인공지능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가 및 민간 연구소에서 활동할 수 있고요. 정부 및 공공기관 쪽에선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관련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에는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시스템, 기계 로봇 공학, 전자 전기공학 로봇 관련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